네, 여러분은 지금 첫눈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방송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예, 아유, 도깨비 이야기를 조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자, 뭐 국회나 뭐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서대문구청이 서대문구의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서대문구의회의 약간 예산을 짜는 과정은 이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8월쯤에 각 부서에서 이제 내년 예산을 짜죠. 네. 그럼 이제 뭐 9월쯤에 기획예산과로 넘어와서 네.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스크린하고 네. 다시 부서로 검토 다시 하라고 내려 보내면은 거기서 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어쩌다 하고 서로 이제 어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네. 거고, 그러고 나면 한 10월쯤 되면 이제 안이 마련될 거예요. 11월, 10월, 뭐 아무튼 그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의회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의회로 넘어올 때 이게 예산 관련된 서류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2024년 예산서만 오는 게 아니라 네. 뭐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한 5년 동안에 우리는 예산이 뭐 얼마 정도 거칠 거고 이런 굵직한 사업도 이렇게 하겠다 뭐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 뭐 제가 이제 그 문서마다의 정확한 이름은 또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성과 관련돼서 정리한 책자가 또 오고,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된 또 책자도 오고. 아, 성인지 예산. 네.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지방정부까지는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그러니까 그냥 예산 단순히 1년 예산 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성인지 예산의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에 맞는 건지 뭐 온실가스 뭐 등등등 그거에 맞는 예산인지 이것까지도 성과주의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0명을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네. 뭐 이런 걸 했을 때 어. 이게 1000명을 달성했냐 못했냐. 네. 뭐 이런 성과 지표들도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맨날 성과 지표에 해당도 못 하는데 이 사업을 왜 계속 하냐. 뭐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성과 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 돈을 이 정도 쓰는 게 적절하냐? 그럼 더 많이 필요하냐, 더 적게 필요하냐? 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뭐 지금 고작 뭐 1년 동안 뭐 20명에서 20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료가 있어야지 의원들도 네. 그걸 분석해서 네.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했어.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12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방송이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예결특위가 열리는 건가요? 이제 상임위에서 한번 그 예산을 검토를 하죠. 아, 그래요. 네, 상임위별로.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불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네. 요거를 이제 조정을 이제 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결특위. 보통은 예결특위가 7명이에요. 네. 우리는 의원 15명이니까. 이번에 9명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는 9명.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예결특위는 추경이나 이런 때 이제 7명에서 예결특위 위원장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본예산 할 때가 가장 파워가 세긴 하죠. 그렇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마친다. 보통 정례회 정해진 기간 안에 맞추는 것이 목표. 보통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한 하루 이틀 정도쯤 되면은 이제 폐회하죠. 크리스마스 전 아니 이후에 이후에 한 26, 27일 뭐 이 정도에 폐회하는 것 같은데. 서대문구 구의원들 생각보다 일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면 거의 한 40 며칠을 그러니까 쭉 달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뭐 일을 한다고 뭐라 일을 못할 수는 있는데 일을 안 하진 않는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결특위 하는 동안에는 네. 이제 예결특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할 일이 회의를 좀 안 하는 거죠. 애매하겠네요. 그분들도 바빠요. 네. 연말에 인사도 하셔야지. 그치. 이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네네. 근데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할 일이 딱히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으로 그렇게 쭉 보는 일정인 건데 이제 구의회가 제출을 했어요 예산안을요. 구의회에. 구의회에 네네. 자, 구청에서 구청 집행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8,260억 정도를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네. 8,260억. 그랬더니 막 아까 뭘 했잖아요.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서대문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행정 정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예산 우리 뭐 서대문구 한 해 살림살이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알기 쉽게 해놓은 그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보통 PDF로 지금 한 26페이지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이거는 이제 발췌한 내용인 거죠. 아니, 따지고 결산을 하고 나면은 네. 올해 한 해 살이 살림살이가 이랬다라고 아, 이제 정리를 예, 예. 해주는 네. 그 문서를 보면은 이제 2023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가장 최신 2022년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22년 거를 봤을 때 세입이 9,700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세출이 7,700억 원 정도 돼요. 2천억이 흑자네요. 따지고 보면 이게 그- 기업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한 3년 동안 9,500억 원이었어요. 한 9,500억 정도. 아, 세입이 계속. 네. 오. 세출은 거의 뭐 7,500억 정도. 이거를 지금 한 3년째 이걸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즉 그러면은 이제 순세경 이연금이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떨어내고 남는 결국 남는 돈 똑 떨어지게 남는 돈이 뭐 지금 보통은 옛날에 1,000억 정도였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1,000억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아까 계산대 9,700억이 들어오는데 7,700억을 썼으면 2천억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세입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8,26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예산으로 들어올 때는 맞춰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입이 얼마일 거니까 우리 이만큼 세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예. 와요. 예. 그러면은 올해 지금 그 세입에 대해서 추계한 게 8,262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들어온 돈이 8,200억이.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그 연도를 정확히 말하면서 할게요. 예. 2024년에 우리 이제 국가 거둘 돈이 8,200억이라는 거죠. 예, 예. 그 외부에서 들어오고 뭐 예. 이렇게 할 돈이 8,200억 정도라고 우리 예상을 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8,200억 정도를 쓰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3년 동안 들어온 건 지금 9,500억이라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9,500억. 무조건 9,000억은 무조건 넘는다. 지금 그런 구조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이러고 했을 때 이제 결산을 하면은 하는 네. 말이 자 우리가 8,200억이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다. 아, 근데 결론을 내보니 결산을 해보니 우리 예상보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7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다. 예.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럼 남는 거 어디다 씁니까? 이거. 우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일단 얘기를 해서. 세출을 우리는 8,262억을 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걸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돈이 뭐 몇백억이 남아요. 이걸 합치면 이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돈이 남다. 이게 우리 되게 진짜 안 좋은 거데 그 방송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은 버장머리 안 좋은 버릇이신 것 같은데 무슨 건전재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꼭 10%씩 남깁니다 이거. 그죠? 아니 몇 근데 퍼센트 남겨였고. 근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 세출 예산이 나와요. 그래요? 예. 어. 그래서 보통 뭐 낙찰가의 10%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갖고도 돈이 뭐 이렇게 나와요. 안 쓸 수 있으니까 사업비를 다 뭐 이렇게 남는 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000억 정도 남기고 이랬다. 예, 예. 그러면은 그냥 그 예산에 포함이 돼요. 예. 내년 예산에 예, 예. 포함이 돼서 이제 돈으로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구 금고에. 예. 그럼 이제 초기에 그 1, 2월 달에 들어갈 돈을 쓰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똔똔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기본이긴 한데 그렇죠. 세율을 얼마 우리 추계를 네. 정확히 하고 세출을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죠. 예. 근데 그러고 나면은 1월달, 2월달에 뭐 우선 최소한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 그렇죠. 그 돈이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지자체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보증이나 이 신용으로 땡길 수 없을까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되게 낮은 저리로 예. 대출 뭐 긴급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그 비용이 예를 들면 1월, 2월에 직원들 주는 월급 이게 1,000억이나 된다고?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1,000억씩 남기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아 이게 그 돈이 다 1,000억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표현은 그 시기가 버릿고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뭐 세금이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세금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거치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되게 단순하게 고민했을 때 보면 3년 전에 7,500억의 예산을 짰어. 근데 돈은 9,500억이 들어왔어. 2,000억이 남았잖아요. 2,000억이 남은 거 내년에 넘어가가지고 그 1월, 2월 넘겼다 쳐. 근데 그 해에 또 7,500억을 쓴다고 했는데 또 9,500억이 들어왔어. 2,000억이 또 남았네? 이러면 4,000억이 남는 거잖아요. 아, 이거 그러진 않죠. 이게 그 광서구청에서 김태우가 했던 그냥만 네, 했던 말인데 네. 이걸 계속 남겨놓고 따로 지금 저금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은. 그냥 계속 넘어오는 거니까.
포함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9,500억, 9,700억이라는 거는 지난해 남았던 돈까지 포함된 것이 세수로 잡힌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7,500억짜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니 뭐 2천억이라고 하나 그 돈이 계속 남으니까 이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쭉.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다고 봤을 때 왜 제가 지금 8,262억을 예산을 잡은 게 문제냐?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8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뭐 16%가 올랐다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16% 올랐다 하더라고요. 8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입을 지금 정확히 계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3년 동안 9,500억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럼 9,500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네. 세출을 9,500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되게 단순하게 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면. 네. 근데 우리는 세입이 8,200밖에 안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했다는 계산 거죠.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산 자체를 잘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쓸 돈을 뭐 어디다 써야 될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쓰일 곳이 많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구청에서도 이미 돈이 많이 들어올 건 알고 있으나 돈 쓸 데가 없어서 뭐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돈 쓰는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올게요라고 사실상 뭐 일종의 조금 그리고 나고 난 다음에 순세계 경험으로는 아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사용처를 개발을 해야 돼요. 되게 냉정하게 따지면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입도 보수적으로 잡죠. 그렇죠. 왜냐면 세입을 이렇게 우리는 잡았는데 턱없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빚지게 되고. 세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아가지고 난리 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죠. 올해 뭐 50조가 날라갔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으면서 뭐 이 정도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해서 하고 나는 감세해줬는데 50조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건 감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때문에 거고.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감세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세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니 어쩌니 막 이럴 때 이때는 적극 행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는 사실상 방만 행정이었긴 한데 그때는 실제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세출을 잡은 거죠. 근데 실제로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구조. 예를 들면은 이제 청사 같은 경우도 이만큼 돈 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지을 수 있어 하고 신청사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은 세입이 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이제 되는 건데 지금의 문제는 충분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들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3년 동안에 어쨌든 뭐 지난 3년 4년 이렇게 봤을 때도 9천억 대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씨 아니네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저도 오늘 이거 방송하려고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데 저는 이제 1,000억 정도로 계속 순세계 경영이라고 봤었는데 그 살림살이 그 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얼핏 보고 갖고 좀 자료가 또 제가 분석이 잘못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거는 그래도 1,000억 이상은 늘 남기고 있다. 그렇고 이게 그 사업 그 다음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의회에 있을 때도 집행부에서 8,000억을 올해 넘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어디다 이 돈을 써야 될지에 대한 사업 개발이 돼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사업 개발을 해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계속 사업이 되면은 그렇지 그 돈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고정 비용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1,000억씩이나 남겨서 순세계 경영을 1,000억씩 남기는 것은 조금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지금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강서에서도 자기가 구청하면서 내가 1,000억 남겼다 이런 자랑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이건 좀 이제 개선을 왜 해야죠. 그럴까요 이게요? 저는 이게 또 궁금한데 아니 그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돈을 더 써서 사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자기 치적이 되는 것이고 뭔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거의 말을 한 거에 따르면 거의 대다수의 구청들은 다 순세계 경험들을 이렇게 남기면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구청 공무원들 분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청장은 정치만 하다가 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올해는 이만저만해서 이만합니다. 하면은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문석진 청장 같은 경우는 12년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만큼 이 또 행정 조직이 안 따르기도 해요. 원래 본인은 사실은 뭐 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막 이 사업도 하고 싶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기금도 만들었었죠 그때. 그렇죠. 예. 근데 행정에서 또 그만큼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서포팅을 해갖고 막 만들어 온다면은 그것도 이제 될 텐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네. 의회하고에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청장님이 이제 되고 이것도 이제 1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뭘 하고 싶은지 우리는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짜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예산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은 정책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돈이라는 수치로 하는 게 예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네. 네. 새 청장님이 이걸 하고 싶구나라고 네.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예산서를 2024년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네. 분석은 덜 됐지만 그런 게 이제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새롭게 생긴 사업 뭐 항목이나 뭐 아니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뭐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주요하게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그게 아직 그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청장님이 자기가 선거 공약으로 난 이걸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고향으로 뭘 하겠다고 한 건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북가자 이동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예. 저번에 이제 문석진 청장님이 후보일 때 북가자 이동 청사를 새로 짓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지가 뭐 우리가 매입이 돼야지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건 기금이긴 하더라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포메이션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업을 청장님이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땅이 매입이 돼야지 돈이 들어가니까 그쵸. 이런 과정에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뭐 한두 건으로 사업이 해결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진보당이나 진보정당 쪽에서 이제 뭐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 2, 3년 전부터 했었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그냥 한 1,000억씩 계속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긴 해.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긴 그러니까 저는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좀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네. 하고 다만 이제 이게 지방 재정이 네. 조금 더 탄탄한 구조로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하고 네.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이제 그 매칭 비율 자체도 네. 지방 정부에 조금 더 줘야지 거기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 정치에 지방자치 재원이 휘둘려요. 대통령 선거 한 번씩 하고 나면은 그렇죠. 뭐 복지비 뭐 자기 주장대로 하세요. 근데 이러고 나면 부담을 왜 지방 정부에 이렇게 하는지 뭐 매칭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7 줄 테니까 강제 매칭을 하더라고. 아니, 돈을 준다는데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매칭이 그냥 100을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7 줄 테니까 시가 2 내고 너네가 또 1 내. 그럼 이런 돈이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진짜 강제 매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구조를 우리가 근데 딱딱 그런 거 근데 다 계산해도 1,000억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어쨌든. 그렇죠. 그것도 이게 매년 연속으로 되고 있다. 네. 그런 문제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같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득 생각난 건데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동행 예산을 굉장히 늘렸다고 오세훈 시장했는데 이렇게 막 해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늘어난 증가분 복지 예산을 제외하면 동행 예산은 실제 동행 예산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늘렸습니다, 복지 예산 늘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진짜로 늘었는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 증가분이 있고 그렇죠.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8천 매덕으로 규모가 커지면은 대부분이 이제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 성격 자체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 노인 그 뭐죠 그 뭐 연금이나 뭐 등등등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늘었는지는 좀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성격에 맞는 조금 융통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거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서대문구 특색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근데 그 전에 조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아니 어쨌든 계속 9천 몇백억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면
구청장도 알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0억 정도는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들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재울 청소년센터를 만들자 네. 하는데 부지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부지를 찾는 데만 뭐 시간이 걸리고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부지가 없으면은 뭐 100억을 얻다 쓰고 싶다 해도 사실 쓸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몇 년을 천억씩 여러 가지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있으면 어느 하나라도 풀리면은 돈 쓰고 이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이거 5개년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5년 동안에 우리 이렇게 돈을 사용하겠다가 나오는 건데 네. 뭐 뭉퉁 들어오면 또 바뀌어요 그게. 중기 중간에? 네. 중기 재정 계획을 그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상 바뀌는 게? 의미 없는 계획에 가까워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거 정말 중기 재정 계획을 근데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또 그게 넘어가는 거니까. 왜 짜 그거를? 그렇죠. 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조금 더 방향성이 뭐 좀 보이니까 잡힌다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웃기네요. 근데 진짜. 의회는 또 그렇게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공감할 내용들이에요. 아 돈을 네. 우리 이렇게 써야 돼라고. 네. 그러니까 동의해 주죠. 근데 중기 재정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뭐 그건 동의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래야 평가가 되는 거냐. 아니, 그렇긴 하지만 네. 어떤 사업에 돈을 쓰겠다고 오는데 이 사업이 동의가 된다고요. 근데 그게 굳이 중기 재정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그 5년 동안 뭘 못 하니까. 중기 재정 계획이 거의 그 예산 1년 예산보다 더 높은 건가요? 위치로? 상위로는 봐야죠. 그러니까 아. 그걸 바꾸면서 이 예산을 쓰겠다라고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그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자체에 맞는 예산을 좀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중구에서 네. 어르신 수당을 네. 매달 10만 원씩 정도 드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구에서 난리죠. 난리 나지 사실 그렇게 네. 주면. 근데 중구는 어르신이 적어요. 생색내기 좋구나. 중구 자체가 네. 그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르신 수당을 이렇게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로나 성동이나 뭐 용산이나 뭐 서대문 같은 뭐 이런 데는 난리 나지.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르신이 또 많아. 그렇죠. 거기서 또 10만 원씩 드리면은 우리 월 10만 원이었던 거죠, 그게. 네. 와. 재정 감당이 또 안 돼. 아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출산 축하금 있잖아요. 어디는 얼마 준다 하니까 또 거기로 가시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기 뭐지 출산 측리 작년 같은 경우 서울에서 차이가 나니까 서로 막 이렇게 뭐 맘카페 이런 데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동네는 저 동네는 얼마 주는데 근데 또 돈이 많은 동네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는 우리 동네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막 이러면서 이거 뭐 이미 정보를 좀 얘기하고 제가 나오기 전에 그 공공산후조리원 네네. 관련돼서 이제 조례하면서 네. 산후조리비도 우리 모든 그 산모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행을 못 했어요. 네. 전 조례 만들면 그래도 시행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 양반들이 뭐 임신 축하금인가 이런 걸로 또 바꾸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아이들에게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태어난 아이들에게. 근데 산모들도 그 10달 동안 임신하고 또 낳고 하면서 자기 이제 좀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럼 그분들이 또 그 관리하는데 쓸 수도 있는 혹은 그런 비용으로 이제 산후모 조리비를 뭐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마포하고 구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도 하자 해갖고 했고 우리 태어난 아이들 이제 비교를 따지면 이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나와요. 산출이. 그때가 뭐 3억 5천이었가 뭐 이랬어요. 전 이 정도면 우리 지금 아까 말했던 1,000억 남기고 있는 3억 5천이면 사실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해년마다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건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저출생이 어쩌고 하는 우리 문제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봤고 생색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3억 5천만 원 생색낼 수 있으면은 뭐.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년 동안 거주했냐 6개월 동안 거주했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거주했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더 많죠. 1년으로 하면 대상자가 더 줄어드는 그거 거고. 얼마 차이 날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것도 이제 한 뭐 1억 정도 차이 나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사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좋은 거잖아 사실은. 근데 꼭 이사 온 게 좋은가는 우리는 또 우리 여기 서대문을 봤을 때는 네.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네. 집은 없는데 이거는 일종의 위장전입일 수도 있으니까. 위장전입. 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이제 이런 비용들에 우리는 좀 더 다른
특색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특색이 있는 예산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 서대문구 특색은 뭔가 예산 속에서 딱히 뭐 이게 뭐 다른 데서 하니까는 우리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예. 좀 이제 그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복지 관련돼서도 복지관이 지금 3개밖에 없거든요.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예. 그래도 우리가 보통 시의원 지역구로 하면 4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합복지관을 이제 없는 곳 한 군데를 예. 뭐 해갖고 크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러네 진짜. 근데 이런 사업에는 이제 종합복지관을 좀 크게 짓다 보니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재원을 계속 투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1,000억 원이 남는 거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다 같이 좀 머리를 모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좀 되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랜카드 이렇게 길바닥에 걸려 있는 거 보시면서도 순세계 잉여금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얘기를 조금 이제 돌리면은 사실 그럼 예산을 확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예산을 확인하려면은 서대문 구청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구만의 자랑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엑셀로 돼 있죠. 예, 엑셀로 제공한다는 게 주민들한테는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PDF로 나오고 예산서 보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렇죠.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무슨 부서에 무슨 사업만 보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찾기 어려우니까 엑셀로 했을 때는 자 우리 아동 청소년과 사업만 보고 싶다. 그럼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만 내가 한번 다 이렇게 소팅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 부서 업무 추진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엑셀로 제공해 달라. 그 약간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엑셀 관련된 뭐 이렇게 명령어를 잘 해서 넣으면 소팅 자체도 뭐 이렇게 옳은 예산만 쫙 뽑는다랄지 뭐 삭감된 예산만 쫙 뽑는다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예를 들면은 각 부서에 있는 축제 예산들만 싹 모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가 했다? 제가 했죠. 자랑 타임입니다. 이 자랑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건데 우리 황호환 PD님이 페이스북에 은평의 시민신문, 은평 시민신문이 있습니다. 은평 시민신문에서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엑셀로 제공해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냐? 그저 근데 그거를 링크 올리신 걸 보고 우리 구에도 이제 제가 질의를 했죠. 아니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는 이거 안 하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선에선가 근데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정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할 게 뭐가 있냐? 엑셀로 제공해 주라. 그래야지 제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엑셀을 갖고 분석해서 질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되게 흔쾌하게 정말 저도 그때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우리 청장님이 엑셀을 만드시지 않으니까. 정말 그래서 약간 저게 저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저 약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 청장님과 제가 한 합작품으로 우리는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뭐 많이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담당하는 직원이 막 지금 그걸 한 달 동안 혼자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사실 너무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그 작성하는 툴도 좀 이제 아니 이게 순세계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프로그램 그런 거를 좀 하시라고요. 지역에 있는 IT 기업들을 좀 고용해서 뭐 한 2, 3억이라도 드리고 몇 억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무슨 개고생을 공무원 혼자서 한 달 동안 하는 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전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자 이런 그 예산이 남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꼭 사업으로 저는 아이디어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분야는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는 자 예를 들면 우리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한참 청년주택 우리가 많이 또 했단 말이에요. 원장님 계실 때. 자 여전히 우리 서대문구의 문제는 교통과 주거예요. 이 두 개 전 해결하면 그 당은 100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고도 늘 말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 돈이 이 정도 나오면 적어도 이 중에
뭐 10억 정도씩은 계속적으로 한 100억 정도씩 써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비용에 계속적으로 투입하자. 저는 이런 거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게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그렇죠. 의견으로 이 사업들의 방향이 우리가 좀 남는 돈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우선순위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런 것이니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듣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우리 유진상가 근처에 우리 그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거점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거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 행정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사업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그냥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뭐 단체, 시설, 기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모아서 조금 진짜 우리가 좀 필요한 사업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쭉 잡고 굳이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쉽지 되지도 않는 뭐 사업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15억 정도밖에 뭐 이게 범주를 안 주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뭐 그렇게 뭐 있어요. 근데 주민 참여 예산도 제한의 질이 당연히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제한의 질을 뭐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맨날 그 생각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실상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은 진보당이 사고 있는 주민대회가 네. 다 여기 녹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뭐 돈이 남았으니까 주민들한테 되돌려야 된다 이거. 그건 저는 조금 동의되진 않아요. 어떻게 되돌려주려고? 뭐 현금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건 저는 좀 동의 안 네. 되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현금 살포성 정책을 펼쳤지만 그때는 지금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거고 사실요. 지금 이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저기 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뭐 얼마나 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1시간을 채웠습니다. 네.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채웠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족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조금 더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좀 더 뭐 첨언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뭐 이제 2회째 좀 진지하게 뭐 길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봤는데 아직은 뭐 부족하고 조금 더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좀 잘 개발하고 잘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펜 91.3MHz 서대문 공동체라디오의 주민 서대문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